여기에 베트남 50개 지방정부가 출동하여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바이러스 사태 이후 현재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였습니다. 베트남이 이같이 행사를 연 이유는 한국은 베트남에서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지만 올해 투자 규모는 오히려 밀려나는 등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브이타이선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예외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또어이제 등 베트남 현지 언론은 올해 2, 4분기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일반 통계국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6월까지 베트남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36% 성장한 데 그쳤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베트남 GDP 성장률은 무려 6.73%였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과거와 같은 신뢰를 잃은 베트남이지만 지금 추락하는 베트남 경제는 한국의 투자 없이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과거와 같은 전폭적인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의 위기 대처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게 된 만큼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에 투자를 해놓았고 신뢰를 따지면서 완전히 배격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의 관광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한국 관광객들은 관광이 재개되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국은 바이러스가 안정세를 보이는 국가들에게 7월 말에 국제선을 재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30일 연속 발생하지 않는 국가라야 하고 이런 국가에서 입국해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관광객들은 베트남에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면서도 더군다나 여행가서 2주 동안 격리된다면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달 30일 한알령 해제라는 국내 보도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기업 트립닷컴의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1일에 한국 관광상품을 판촉하는 슈퍼버스 라이브 쇼를 진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은 중국과 한국 여행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또한 이 쇼에는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 란젠장 회장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특집 쇼에서는 인터컨티넨탈, 쉐라톤, 신라호텔 등 국내 유명 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스키장을 비롯한 여행상품 60여 개가 중국 메신저 유책과 시트립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 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 등 재반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쇼는 한국의 방역관리와 안전을 증명하는 한편 일상적인 교류가 회복되는 대로 한국이 인기 관광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중국 여행업계의 기대를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의 시장은 이미 한알령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호텔 등 여행 관련주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미용 등 관련주들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전하는 언론들은 중국 여행객들이 몰려온다는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바이러스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별 노선 하나만 제한적으로 운항 중이고 국내 입국 역시 특별허가를 받은 비즈니스객이나 연구자들만 가능합니다. 그의 방문객의 경우 각 방문국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전체적으로는 최대 한 달 가까이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공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중국에서 한국 여행 프로모션이 나온 것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감염병 사태 이후 중국 최대 여행업계 수장이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최우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중국 내 한국 관광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잠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 이번 이벤트의 가장 큰 수확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감염병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고 최근 홍콩 보안법까지 지탄을 받자 한국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발효하자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장비를 홍콩에 더 이상 수출하지 않고 국방이나 상업에 함께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중兴통신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경제 도시였던 홍콩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위기는 중국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물어야 했지만 미국은 홍콩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은 반제품을 홍콩에 보내 완제품을 만들고 홍콩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을 상장시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 흘러들어갔고 홍콩에서 발행된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2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 박탈은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같이 수세에 몰리자 과거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으로 묶어놓았던 한알령을 풀어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과거 사드 보복과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난다면 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 기제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중단이 계속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만과 브루나이와 사업 목적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에 포함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이은 것으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사업상 왕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이번에도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허용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공항에서의 유전자 증폭 검사 체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예상되는 다수의 입국자를 검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입국 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사의 격과 한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고 WTO 사무총장 출마 또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기 WTO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아일랜드 출신 필워건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총장의 유력 고지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사나 일본 종합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관리 이후 탈일본화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에서 수입차 다각화와 국산화 등 탈일본화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쓴 무코야마 히데이코 수석주임연구원은 일부 품목에서 한국의 국산화 속도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코야마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국산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상당히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 걱정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수출 규제 타격은 일본이 입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 대국인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일본 소재 산업이 받을 타격은 클 것이라고 밝혔고 도쿄 신문은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왜 경제 급소 찌르기로 대응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연구원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추가 제재를 한다면 이 역시 일본 경제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조치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규제로 가장 뜨거워졌던 것은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었습니다. 최근 대마도에서는 참혹한 광경이 연출되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대신 한국 쓰레기만 밀려들고 있다며 아베가 다 망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 90% 이상이 줄었고 과거 한국 관광객이 유발한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단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TV를 보면서 아베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하며
간혹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의 말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고도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는 아베 정권에게 한국 국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제품 불매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일본 여행은 이미 입학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 극복해내고 있고 바이러스 사태도 모범적인 방역과 개방적인 경제 정책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본 방송에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일본인 리포터는 짐 로저스에게 일본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짐 로저스가 한 말은 일본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투자 금을 다 뺀 것으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일본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일본은 빚은 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리포터는 일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짐 로저스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0일 하루 종일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전 참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용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에게는 절대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이 쏟아졌고 마스크에 독도라고 새겨서 보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한 청원인이 올린 제목이 일본에 지원하거나 수출하는 마스크에 독도 이름을 새겨주세요. 아니면 지원 및 수출을 반대합니다. 였습니다.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청원에는 위안부 부정, 핵심 부품 수출 금지, 독도를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이다. 한국에게 피해를 줄 생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한 일본을 왜 지원해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청원인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전원에 의해 정세균 총리가 미국과 일본 등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에 보훈 차원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가 여러 신문에 게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알려지면서 당연히 일본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청원이 줄줄이 청원되고 동의 댓글이 폭주한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도 즉각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본은 도리어 한국을 비난하고 또 왜곡할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때 도와준 것도 고의로 삭제한 것을 잊지 말자 등으로 절대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일본에 445억 원의 성금을 보냈는데 그 당시 아사히 신문에서 가난한 나라까지 보냈다고 하면서 고의로 한국을 뺐다는 것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최빈국도 성금을 보냈는데 이웃나라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매정한 국가이네 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비난의 댓글을 달았으니 한국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의 견해가 달라서 괘씸함은 쉽게 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문제와 최근 경제 보복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종일 여론이 들끓었는데 정부는 외교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여론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은 아닌지 네티즌과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종일 시끄러울 때에 이 소식이 야후재팬 등 일본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도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의 한국 마스크는 안 받겠다는 식입니다. 외환 위기가 오나 보네,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려는 수작이다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야후재팬으로 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인도적 지원에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는 나라다. 뭔가 얻으려고 수작 부리고 있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보건용 마스크를 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보상만 바라는 국민성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수제 마스크를 사용한다. 일본 정부도 국내 생산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다. 필요 없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지통신의 기사에는 받자마자 독도와 위안부, 징용군까지 다 양보하라고 할 것이다.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소프트뱅크와 같은 수작이다. 반대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퍼포먼스인 거지. 무사는 굶으면서도 이를 쑤시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수제 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위생을 안심할 수가 없다.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부족한 국내 의료 물자는 먼저 의료 종사자에게, 일반 시민은 자택에서 필요 없고 재사용해도 충분하다.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그런 것이 다 정치적 술수이다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일 한국과 일본 양국가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있을 때 저녁 늦게 한국 외교부의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착수했다고도 볼 단계는 아니다 라면서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오후에 다시 보도가 되면서 그래, 일본은 의료 현장에 먼저 보내면 된다 라는 의견이 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뜨거운 청원과 댓글을 보면서 일본에게 마스크 등을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악몽의 시작을 본격화하려고 워밍업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비 교환이 되고 자신들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구제 요청에 손을 벌리겠죠. 이번 기회에 치열한 논쟁을 하더라도 일본은 정신이라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